직장을 그만둘 용기는 없었고 휴직할 용기는 있었던 38살 동갑내기 부부의 1년 여행 기록입니다. 너는 왜 여행을 가니? 왜 다들 직장을 그만두면 여행을 갈까? 일만 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한테 휴식을 주려고 하는 걸까? 휴식이 이유라면 꼭 여행을 가야만 하는 걸까? 여행을 가면 숙박비에 외식비에 관광비 등등 돈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들어가잖아. 쉬고 싶었다고? 집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여행 비용 생각하면 한우 오마카세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서 고생하면서 여행 가는 거야? 그러게 말입니다. 나는 왜 여행을 간 걸까요? 여행에 들 돈으로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도 사고 아이맥도 사고 아이폰 14 프로도 사고 한우 오마카세 먹으면 훨씬 행복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.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티빙, 쿠팡, 왓챠, 디즈니 플러스, 라프텔 등등 모두 질러서 봤으면 여행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. 지금 살짝 여행 시작한 거 후회할 뻔했네요.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익숙해져 버렸어요.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. 대학생 때는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어요.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죠. 부모님 품 안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돈도 벌고 있잖아요. 어른들의 플렉스를 하고 싶었어요. 막 컴퓨터 그래픽카드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매일 버거킹 가서 와퍼도 사 먹고 말이에요. 그때는 참 가지고 싶었던 이 월급쟁이라는 타이틀이 막상 손에 쥐고 나니 일상이 돼버렸네요. 더 이상 매일 버거킹에 가서 와퍼를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게 되었어요. 예전만큼의 만족도가 안 나오더라고요. 사실 삶을 만족하면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.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린 만족하기 어렵거든요. 로또 100억에 당첨된다면 우리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일정 기간은 만족하며 살 것 같아요. 하지만 1년, 2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100억을 가진 삶이 익숙한 삶이 되어버릴 거고 삶은 또 불만족스러워질 거예요. 연봉만 100억이 넘는 일타 강사 정승재 씨라고 있어요. 그분께서는 한강에 보이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.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집 때문에 딱 2번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. 첫 번째는 집 보러 갈 때였고요. 두 번째는 집에 사인할 때였다고 하네요. 그 뒤로 정승재 씨에게 이 한강변 강남 아파트는 익숙한 일이 되었고 일상이 되어버렸죠. 더 이상 아파트로 행복하지 않았대요. 이 익숙함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예요. 100억을 가져도 내가 한강뷰 아파트에 살아도 만족을 못 느끼게 만드는 힘이거든요. 하지만 100억 자산가에서 알거지가 되어도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죠. 알거지가 되면 못 살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돈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. 자, 다시 돌아와 볼게요. 너는 여행을 왜 가니? 저는 익숙해진 삶에서 잠시 떠나고 싶었어요. 너무나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된 그 일상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싶었어요. 대학을 졸업하고 15년을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일하는 삶이 일상이 되었고 한 1년은 쉬어야겠더라고요. 1년 여행을 하면서 한 달마다 도시를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. 비교적 만족이라는 감정을 여러 번 느끼고 있네요. 매번 집을 옮길 때마다 만족스러운 요소가 발견되어요. 이 집은 대형 수영장이 있어. 이 집은 교통이 너무 편해. 이 집은 단독주택에 마당도 달려있네.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한 달 숙박기간의 절반 정도가 흐르면 굉장히 기뻤던 요소들이 일상이 되어버려요. 아무리 만족스러운 요소들이라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.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. 여행 중엔 그 일상이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해요. 숙소마다 냉장고의 크기는 모두 달라요. 문제는 제가 냉동 제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. 냉동고가 큰 숙소에선 냉동 튀김, 냉동 만두, 아이스크림을 모두 쟁여놓는 일이 엄청 행복해요. 그런데 그 행복했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 일상이 돼버려요. 더 이상 큰 냉동고에 감사하지 않게 돼요. 하지만 다음 숙소의 냉동고는 기가 막히게 작아요. 나는 더 이상 냉동 튀김과 냉동 만두,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넣을 수가 없게 돼요. 나는 이전 숙소의 큰 냉동고에 감사를 느끼고 다음 숙소는 꼭 큰 냉동고가 있는 곳에 가야겠다고 결심해요.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 것이 이런 일이 여행 중에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. 여행을 떠난 지 6개월 정도가 흐른 지금엔 한국의 일상이 많이 그리워요.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장 볼 때 번역기 돌리지 않아도 되고 포도 냉장고에 냉동식품 가득 쟁여놓고 그랬던 소소한 일상들이 많이 그립고 감사하네요. 물론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그 일상이 익숙해지면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겠죠. 괜찮아요. 그런 게 인생이니까요. 30살의 인도로 한 달 여행을 다녀왔어요. 버스에는 번호표가 없었고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. 기차마저도 연착이 잦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죠. 거리는 빵빵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는 건 어렵기만 했어요. 모든 게 불편했고 한국의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. 그래서일까요?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.
그리고 그 한 달의 기억이 한 1, 2년 정도는 내 소소한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. 이번 1년의 여행 기억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내 일상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해요. 아니라도 괜찮고요. 이건 내 이야기고요. 아내한테도 물어봐야겠어요. 너는 왜 여행을 왔냐고. 왜 1년이나 쉼표를 찍는 것에 동의했냐고요. 당신은 여행을 가고 싶나요? 그렇다면 왜 가고 싶어요?